이것은 천자의 상이다. 서울 명동 한복판.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오후 3시.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관상 간판 아래 60년 경력의 관상쟁이 윤석만이 돋보기를 쓰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윤석만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20년 전 잃어버린 손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그 아이도 이맘때쯤이면 혜원이와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서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바로 혜원이었다. 아저씨, 동전 하나만 주세요. 오늘 밥을 못 먹었어요. 혜원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갔다. 윤석만의 시선이 혜원이에게 고정되었다. 저 아이, 뭔가 다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돋보기를 들어 올렸다. 관상쟁이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혜원이의 얼굴을 본 순간 윤석만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그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새어나왔다. 혜원이의 이마는 넓고 밝았으며 눈썹은 길고 진했다. 무엇보다 그 눈동자에서 나오는 기품과 위엄은 범상치 않았다. 코는 오뚝하고 입술은 도톰했으며 턱선 또한 단정했다. 천자의 상? 이것은 분명 천자의 상이다. 윤석만이 벌떡 일어섰다. 60년간 관상을 봐왔지만 이런 관상은 처음이었다. 황제나 왕족에게서나 볼 수 있다는 전설 속 관상이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돋보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윤석만은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주저앉고 말았다.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상을. 저런 어린아이에게서. 혜원이는 건너편에서 갑자기 넘어진 할아버지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는 주저없이 일어나 윤석만에게 달려왔다. 아이야,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윤석만은 혜원이의 순수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감동했다. 자신도 힘든 처지인데 남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 할아버지 손에 피가 나요. 제가 불어드릴게요. 혜원이가 윤석만의 긁힌 손을 보고 후후 불어주었다. 그 순간 윤석만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아이야, 너 집은 어디에 있니? 윤석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집이 없어요. 태준 오빠랑 둘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오빠가 아파서 일을 못해요. 혜원이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다. 윤석만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20년 전 잃어버린 내 손녀도 저렇게 해맑았지. 그때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하늘이 주신 건가?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이야, 할아버지가 밥 한 끼 사줄게. 그리고 윤석만이 혜원이를 자세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혜원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특별한 운명이요? 그래, 아주 특별한 운명 말이야. 윤석만의 눈에는 신비로운 빛이 어렸다. 그는 아직 혜원이에게 천자의 상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신했다. 윤석만은 혜원이를 데리고 근처 분식집으로 향했다. 혜원이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만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마음을 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돈 쓰시는 거 아니에요? 혜원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오랫동안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졌는데 오늘은 누군가와 함께 먹고 싶거든. 윤석만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분식집에 도착한 두 사람. 혜원이는 메뉴판을 보며 망설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전 라면만 먹을게요. 너무 비싼 건 안 돼요. 됐어.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먹어. 윤석만은 떡볶이, 김밥, 순대까지 푸짐하게 주문했다. 혜원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음식이 나오자 혜원이는 먹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할아버지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윤석만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감동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다.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할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혜원이가 떡볶이를 먹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관상을 봐주는 일을 해.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알아내는 거야. 윤석만이 쉽게 설명해 주었다. 와, 신기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혜원이의 눈이 반짝였다. 글쎄, 한번 해볼까? 윤석만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저기 앉아있는 아저씨를 봐봐. 어떤 느낌이 들어? 혜원이가 윤석만이 가리킨 중년 남성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저 아저씨는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뭔가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만이 그 남성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말로 그 남성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다. 이 아이, 정말로 볼 줄 아는 건가? 그리고 혜원이가 계속 말했다. 오늘 밤에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아요. 아저씨가 웃게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중년 남성의 휴대폰이 울렸다. 통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여보, 정말이야? 합격했다고? 윤석만의 입이 벌어졌다. 혜원이의 말이 그대로 들어맞았던 것이다. 이럴 수가. 할아버지, 제가 맞췄어요? 혜원이가 신나하며 물었다. 아이야, 너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구나. 윤석만의 목소리가 떨렸다. 천자의 상에 더해 관상을 보는 능력까지.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근데 할아버지, 저는 가끔 꿈을 꿔요. 아주 큰 집에서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꿈을요. 그리고 저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나와요. 혜원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윤석만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혹시 이 아이가, 아이야, 그 꿈에서 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니?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빠는 정말 멋있는 분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보고 인사했어요. 혜원이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리고 엄마는 정말 예뻤어요. 보석으로 된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걸이에는 미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윤석만이 숨을 급하게 내쉬었다. 미영.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건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혜원이가 걱정스럽게 윤석만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괜찮다. 다만, 윤석만이 혜원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다. 천자의 상, 관상을 보는 능력, 그리고 미영이라는 이름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그때 분식집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성이 급히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민지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급박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사장님, 혹시 12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 못 보셨어요? 머리가 길고. 박민지가 급하게 물었다가 혜원이를 발견했다. 너. 박민지의 시선이 혜원이에게 고정되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아이. 분명 뭔가 특별한 아이야. 내가 놓쳤던 그 아이처럼. 언니, 저를 찾고 계셨어요? 혜원이가 순수한 눈으로 박민지를 바라보았다. 박민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혜원이의 얼굴을 본 순간 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일하던 시절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혜원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이다. 아니야. 다른 아이를 찾고 있었어. 박민지가 당황하며 거짓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윤석만이 박민지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이 여성,
혜원이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언니, 울고 계세요? 왜 슬퍼하세요? 혜원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박민지에게 다가갔다. 제가 휴지 드릴게요. 박민지는 혜원이가 건네는 휴지를 받으며 더욱 눈물이 났다. 8년 전 그 아이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고마워, 예쁜 아가야. 박민지가 혜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혜원이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박민지의 몸이 떨렸다. 그 목걸이.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이야,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이거요? 태준 오빠가 주었대요. 제가 작을 때부터 하고 있었대요. 혜원이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다. 박민지가 목걸이를 자세히 보려고 했을 때 윤성만이 끼어들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 아이를 아세요? 아니요. 처음 봐요. 박민지가 또 거짓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박민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정성우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박민지가 급하게 일어섰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언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혜원이가 아쉬워하며 물었다. 박민지의 발걸음이 멈췄다. 뒤돌아본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아마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박민지가 나가자 윤성만이 혜원이에게 물었다. 아이야, 저 언니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를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뭔가 그리운 느낌이요. 혜원이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윤성만의 관상쟁이로서의 직감이 발동했다. 분명 박민지와 혜원이 사이에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목걸이도 심상치 않아 보였다. 한편 분식집을 나선 박민지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다. 그 아이. 분명히 그때 그 아이야. 하지만 어떻게 이런 곳에서 8년 전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일하던 그녀는 VIP 가족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자신의 실수로 인해 제발 그 아이만은 박민지가 과거를 회상하며 중얼거렸다. 눈앞에 그날 밤의 참혹한 장면이 떠올랐다. 화재가 난 건물, 연기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구해내지 못한 그 작은 손. 박민지는 핸들을 꽉 잡았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청와대 경호실 회의실. 정성우 실장이 여러 요원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대형 모니터에는 혜원이의 사진이 떠 있었다. 8년 만에 단서가 잡혔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우가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확실합니까? 한 요원이 물었다. 박민지 요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목걸이도 일치하고요. 정성우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8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박민지가 회의실에 들어왔다.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정말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게 맞습니까? 정성우가 박민지를 예리하게 바라보았다. 박 요원, 설마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는 지금 너무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굳이 그 아이의 삶을 뒤바꿀 필요가. 박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요원. 정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당신은 8년 전 자신의 실수를 잊었습니까? 이번이 속죄할 기회입니다. 박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8년 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다. 죄송합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24시간 감시를 시작하세요. 그 아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조사하고요. 정성우가 지시했다. 한편 혜원이와 태준이 살고 있는 쪽방촌. 혜원이는 아픈 태준을 간호하고 있었다. 태준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혜원이에게는 오빠 같은 존재였다. 혜원아, 오늘은 어디서 밥을 먹었어? 태준이 기침을 하며 물었다. 오빠,
오늘 정말 좋은 할아버지를 만났어. 관상을 보는 할아버지인데 나한테 특별한 운명이 있다고 하셨어. 혜원이가 신나게 이야기했다. 태준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혜원아,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괜찮아요, 오빠. 그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혜원이가 태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오빠, 곧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태준이 놀랐다. 뭐,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빠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보여요. 혜원이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태준은 혜원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혜원이는 지금까지 자신의 직감이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날 밤 혜원이는 또다시 그 꿈을 꾸었다. 큰 집, 예쁜 옷, 그리고 자신을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지만 이번 꿈은 조금 달랐다. 꿈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 남자가 혜원이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공주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혜원이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새벽 3시였다. 식은땀이 흘렀다. 왜 이런 꿈을 계속 꾸는 걸까? 창문 밖을 내다보니 이상한 차 한 대가 골목 앞에 서 있었다. 혜원이는 그 차를 본 적이 없었다. 저 차? 왜 저기 있는 거지? 차 안에서는 정성우의 부하 요원들이 혜원이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타겟 확인.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전 시작.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태준에게 죽을 끓여주었다. 태준의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오빠, 오늘도 밖에 나가야 해요. 약값을 벌어야죠. 혜원이가 태준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혜원아, 미안해. 오빠가 이렇게 아픈 바람에. 태준이 미안해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혜원이가 밝게 웃었다. 혜원이가 집을 나서자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윤석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밤새 혜원이 생각에 잠들지 못했다. 할아버지. 혜원이가 반갑게 달려왔다. 우리 혜원이 어제 잘 잤니? 윤석만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네, 근데 이상한 꿈을 또 꿨어요. 혜원이가 어젯밤 꿈 이야기를 했다. 윤석만은 혜원이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아이는 분명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혜원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관상 보는 법을 가르쳐 줄까? 윤석만이 제안했다.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혜원이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이야. 너는 이미 어제 그 능력을 보였잖아. 윤석만이 돋보기를 꺼내며 말했다. 자, 이걸 써보렴. 혜원이가 돋보기를 쓰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사람들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저기 계신 아줌마. 뭔가 기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기와 관련된 일이요. 혜원이가 한 임신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윤석만이 그 임신부를 살펴보니 정말로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기대가 가득했다. 이 아이, 정말 타고났구나. 윤석만이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60년 관상 경력의 그도 이렇게 빠르게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할아버지, 재밌어요. 사람마다 다른 색깔이 보여요. 혜원이가 신나하며 말했다. 밝은 색도 있고 어두운 색도 있어요. 바로 그때 어제 만났던 박민지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정성우의 명령을 받고 혜원이를 감시하러 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저 할아버지는 누구지? 박민지가 망원경으로 윤석만을 관찰했다. 평범한 관상쟁이 같은데 혹시 혜원이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박민지는 무전기를 들었다. 실장님, 타겟이 어제와 같은 관상쟁이와 함께 있습니다. 그 노인에 대해서도 신원 조회를 하겠습니다. 절대 눈치채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성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편 혜원이는 관상 보는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할아버지,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만이 놀라며 주변을 살펴봤다. 어디서 그런 느낌이 들어? 저쪽, 검은 차 뒤에서요. 혜원이가 박민지가 숨어 있는 방향을 정확히 가리켰다. 박민지가 깜짝 놀랐다. 이럴 수가. 어떻게 나를 알았지? 그녀는 급히 자리를 피했다. 할아버지, 저 언니가 또 있었어요. 어제 만난 그 언니요. 혜원이가 말했다. 윤석만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혜원아, 혹시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구나. 저를 아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혜원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윤석만은 혜원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아마 할아버지 착각인 것 같구나. 걱정하지 마. 그때 혜원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다. 윤석만이 그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혜원아, 그 목걸이 좀 보여줄래? 윤석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원이가 목걸이를 벗어서 윤석만에게 건네주었다. 윤석만이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니 미영이라는 글자 아래에 더 작은 글씨가 있었다. 2016년 12월 25일이라는 날짜였다. 윤석만의 손이 떨렸다. 2016년 12월 25일. 그날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큰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다. 바로 청와대 관련 인물들의 의문사 사건이 일어났던 날. 혜원아, 이 목걸이. 정말 태준이가 주운 거라고 했지? 윤석만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 태준 오빠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요. 혜원이가 대답했다. 윤석만은 이제 확신했다. 혜원이는 분명 그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과연 이 순수한 아이에게 그 무거운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할아버지,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혜원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윤석만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다만 혜원아, 할아버지와 약속 하나 해줄래? 무슨 약속이요?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 너를 찾아와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뭔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할아버지에게 연락해. 윤석만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혜원이에게 주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혜원이가 불안해했다.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윤석만이 혜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윤석만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아이 주변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혜원이는 태준의 약을 사러 약국에 갔다. 약국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혜원이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아가야, 잠깐만. 60대 여성의 목소리였다. 혜원이가 뒤돌아보니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우아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바로 이은하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할머니, 왜 우세요? 혜원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물었다. 이은하는 혜원이의 얼굴을 보며 더욱 눈물이 났다. 8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손녀가 살아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그런데 너, 이름이 뭐니? 이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혜원이에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혜원이가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혜원이, 예쁜 이름이구나. 이은하가 혜원이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혜원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할머니, 저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혜원이가 물었다. 이은하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아니야, 처음 보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랑 잠깐 차 한잔 할래? 혜원이는 잠시 망설였다. 윤석만이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 할머니에게서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약을 먼저 사야 해요.
오빠가 아파서요. 혜원이가 대답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약값 내줄게. 그리고 내 오빠 치료비도. 이은아가 지갑을 꺼냈다. 안 돼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혜원이가 손을 저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은아는 혜원이의 순수함에 더욱 감동했다. 착한 아이구나. 그럼 할머니가 이런 제안을 해볼게. 할머니와 함께 차 한잔하고 대신 할머니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게. 그 대가로 약값을 내주는 거야. 혜원이가 고민했다. 태준의 약값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터라 이은아의 제안이 솔깃했다. 정말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혜원이가 물었다. 그래, 할머니는 외로워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 이은아가 미소 지었다. 혜원이는 결국 이은아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다. 이은아는 혜원이에게 케이크와 음료를 주문해 주었다. 혜원아, 가족은 몇 명이니? 이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 오빠랑 둘이에요.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오빠가 저를 가족처럼 돌봐줘요. 혜원이가 대답했다. 진짜 가족은 어디 있어? 이은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태준 오빠랑 살았어요. 가끔 꿈에서 엄마 아빠가 나오는데 얼굴이 잘 기억 안 나요. 혜원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이은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이야, 할머니가 말해줄게. 너는.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박민지가 들어왔다. 그녀는 혜원이를 찾다가 이곳까지 온 것이다. 혜원아, 박민지가 급하게 다가왔다. 할머니, 실례지만 이 아이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이은아가 박민지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당신은 누구세요? 아, 저는 혜원이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박민지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혜원이는 두 어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언니, 할머니, 저는. 바로 그때 혜원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석만에게서 온 전화였다. 할아버지, 지금 카페에 있어요. 할머니랑 언니가 모두 저를 찾으러 왔어요. 혜원이가 전화를 받았다. 윤석만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혜원아,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 할아버지가 마중 나갈 테니까. 혜원이가 전화를 끊자마자 카페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이은아와 박민지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혜원아, 할머니와 함께 가자. 이은아가 혜원이의 손을 잡으려 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가 보호해야 합니다. 박민지가 이은아의 손을 막았다. 혜원이는 두 사람의 기싸움을 보며 무서워했다.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오빠가 기다려요. 바로 그때 카페 밖에 검은색 승용차 두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정성우의 부하들이었다. 박민지가 그들을 보고 긴장했다. 안 돼. 벌써 왔어. 이은아도 상황을 파악했다. 혜원아,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왜요? 무슨 일이에요? 혜원이가 불안해했다. 박민지가 혜원이를 안고 카페 뒷문으로 향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피해. 하지만 뒷문에도 이미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카페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이은아 여사, 오랜만입니다. 정성우가 카페에 들어오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은아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정성우,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8년 동안 숨어있던 아이를 찾았으니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죠. 정성우가 혜원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혜원이는 정성우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얼굴에서 어둠이 보였다. 이 아저씨, 나쁜 사람이에요. 아가야,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저씨는 널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온 거야. 정성우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싫어요. 저는 집이 있어요. 혜원이가 박민지 뒤로 숨었다. 박민지가 무전기를 꺼냈다. 윤석만 씨, 지금 당장 이곳으로 오세요. 체리카페입니다. 박민지, 내가 그 아이 편을 드는 건가?
정성우가 배신감을 드러냈다. 실장님, 저는 그냥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을 뿐입니다. 박민지가 당당하게 말했다. 8년 전 내 실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도 실수할 작정이야? 정성우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다. 그때 카페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윤성만이 나타났다. 혜원아, 할아버지. 혜원이가 윤성만을 보고 반가워했다. 윤성만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은아에게 말했다. 이은아 여사, 지금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게 우선입니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정성우가 화를 냈지만 윤성만이 그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나는 윤성만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윤성만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혜원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모두 조심하세요. 누군가 다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카페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누군가가 연막탄을 터뜨린 것이다. 카페 안이 연기로 가득 찼다. 혼란 중에 박민지가 혜원이를 안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윤성만과 이은아도 뒤따랐다. 빨리 차로. 윤성만이 외쳤다. 네 사람은 윤성만의 오래된 승용차에 탔다. 뒤에서 정성우의 요원들이 추격해왔다. 누가 연막탄을 터뜨린 거죠? 박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윤성만이 급하게 운전하며 말했다. 혜원이는 뒷좌석에서 떨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모두 위험해진 거죠? 이은아가 혜원이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아가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윤성만의 차는 복잡한 골목길을 통해 추격을 따돌리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한옥에 도착했다. 이곳은 윤성만이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둔 안전가옥이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혜원이가 한옥을 보며 신기해했다. 할아버지가 가끔 혼자 조용히 지내는 곳이야. 여기서는 안전할 거야. 윤성만이 혜원이를 안심시켰다. 네 사람이 한옥 안으로 들어가자 이은아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박민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이은아를 바라봤다. 여사님, 정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아이가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은아가 혜원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요. 혜원이는 어른들의 진지한 분위기를 보며 불안해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은아가 혜원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혜원아, 할머니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윤성만이 이은아를 말렸다. 이은아 여사, 아직 이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아니에요, 윤 선생님. 이 아이는 이미 충분히 위험에 노출되었어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이은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은아가 혜원이의 손을 잡았다. 혜원아, 너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딸이야. 혜원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가장 높은 사람이요? 그래, 내 아빠는 대통령이야. 이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원이는 잠시 말을 할 수 없었다. 대통령? 그럼 저는, 너는 대통령의 딸 한혜원이야. 내 진짜 이름은 한혜원이고 나는 내 친할머니야. 이은아가 혜원이를 꽉 안았다. 박민지가 8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8년 전 청와대에 화재가 났을 때 혜원이와 혜원이 엄마인 이미영 여사는 죽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혜원이는 살아있었던 거죠. 혜원이가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제가 꾼 꿈들은, 그것들은 꿈이 아니라 내 기억이었어. 내가 청와대에서 살았던 시절의 기억들이야. 윤성만이 설명해 주었다. 혜원이가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다. 그럼 이 목걸이의 미영은 내 엄마 이름이야. 이은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미영, 내 딸이자 내 엄마. 혜원이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엄마는 정말 죽으신 건가요? 이은아와 박민지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 사이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그건, 박민지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윤석만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또 찾아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성우의 차가 아니었다. 더 고급스러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한옥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이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그 사람이 직접. 박민지도 놀랐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혜원이가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저 아저씨, 왠지 낯익어요.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은아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그 남성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이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수야, 내가 직접 올 줄은 몰랐다. 혜원이가 그 남성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꿈에서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었다. 한옥 안으로 들어온 남성은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한민수였다. 혜원이는 그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꿈에서 본 그 사람이었다. 아빠. 혜원이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한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8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었다. 혜원아, 정말 너구나. 하지만 혜원이는 뒤로 물러섰다. 저는 무서워요. 한민수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혜원아, 아빠야. 기억나지 않니? 기억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혼란스러워요. 혜원이가 윤석만 뒤로 숨었다. 윤석만이 한민수를 경계하며 말했다. 대통령님, 이 아이는 8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민지가 끼어들었다. 혜원이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한민수가 무릎을 꿇고 혜원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혜원아, 아빠가 미안해. 8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혜원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한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8년 전 그 화재에서 너와 엄마가 모두 죽었다고. 엄마는 정말 죽으신 건가요? 혜원이가 간절히 물었다. 한민수가 대답하기 전에 이은아가 입을 열었다. 혜원아, 그건. 바로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정성우의 차들이었다. 그들이 마침내 이곳을 찾아낸 것이다. 대통령님, 정성우가 왔습니다. 박민지가 긴장하며 말했다. 한민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정성우. 그놈이 여기까지. 정성우가 여러 요원들과 함께 한옥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대통령님, 이렇게 직접 나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정성우가 예의를 갖춘 듯하지만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한민수가 정성우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정성우, 내가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려고 했다고? 손을 댄다뇨, 대통령님. 저는 그저 공주님을 안전하게 모셔오려고 했을 뿐입니다. 정성우가 혜원이를 보며 말했다. 혜원이는 정성우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아저씨,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한민수가 혜원이의 말을 듣고 더욱 경계했다. 혜원이가 너를 싫어하는군.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대통령님,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법입니다. 정성우가 변명했다. 박민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실장님, 저는 더 이상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박민지. 정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8년 전 내 실수를 잊었나? 그 순간 혜원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지 언니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박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원아, 그건 말해주세요. 혜원이가 간절히 말했다.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이은아가 박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박민지가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8년 전
청와대에 화재가 났을 때 나는 혜원이와 이미영 여사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한민수가 긴장하며 들었다. 그도 그날 밤의 진실을 완전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한순간 방심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박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요? 혜원이가 물었다. 박민지가 정성우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정성우 실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미영 여사와 혜원이를 데려가려고 했죠. 정성우의 표정이 변했다. 박민지,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미영 여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그리고 혜원이를 숨겨놓고 박민지가 계속 말했다. 한민수가 충격을 받았다. 설마, 정성우, 내가 그때 대통령님, 그녀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정성우가 당황하며 반박했다. 혜원이가 박민지의 손을 잡았다. 언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영 여사는 혜원이를 지키기 위해서 박민지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갑자기 한옥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모든 사람이 놀라 밖을 내다봤다. 정성우의 차들이 불타고 있었다. 또 누가 온 거지? 윤석만이 중얼거렸다. 그때 연기 사이로 한 여성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한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미영, 설마. 혜원이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꿈에서 계속 봐왔던 그 사람이었다. 연기가 거치자 모든 사람의 입이 벌어졌다. 죽었다고 알려진 이미영이 살아서 나타난 것이다.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엄마, 혜원이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다. 이미영이 혜원이를 품에 안으며 울었다. 내 딸, 우리 혜원이. 엄마가 8년 동안 못 지켜줘서 미안해. 한민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미영, 정말 너구나.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이미영이 한민수를 차갑게 바라봤다. 민수 씨, 8년 동안 나와 혜원이를 한 번도 찾지 않았죠? 찾지 않았다니. 나는 너희가 죽었다고. 한민수가 당황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가요? 이미영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정성우가 이미영을 보며 당황했다. 이럴 수가. 분명히 그때 이미영이 정성우를 노려봤다. 정성우,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미영 여사,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우가 변명하려 했다. 오해? 이미영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8년 전 그날 밤 내가 한 일을 오해라고? 혜원이가 엄마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미영이 혜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혜원아, 엄마가 모든 것을 말해줄게. 이미영이 8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밤 청와대에 화재가 났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화재가 아니었어. 모든 사람이 긴장하며 들었다. 정성우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나와 혜원이를. 이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민수가 충격을 받았다. 정성우, 설마 정말로. 대통령님, 그녀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정성우가 부인했다. 박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실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그날 밤 봤어요. 박민지. 정성우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8년 전 그날 밤 정성우는 이미영 여사와 혜원이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박민지가 말을 이었다. 이미영이 박민지의 말을 이어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정성우의 비리를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려고 했어. 정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헛소리야. 헛소리라고? 이미영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럼 이것도 헛소리일까? 녹음기에서 정성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미영과 그 아이는 위험한 존재야. 제거해야 해. 한민수가 정성우를 노려봤다. 정성우, 내가 정말로. 정성우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대통령님, 이건 조작된 거예요. 혜원이가 이미영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박민지가 도와줬어.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구해줬지. 이미영이 박민지를 고마워하며 바라봤다. 박민지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이미영 여사가 혜원이를 먼저 피신시키고 자신은 나는 혜원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낸 후 정성우와 맞서려고 했어. 하지만 폭발이 일어났고 이미영이 8년 전을 회상했다. 윤석만이 궁금해했다. 그럼 8년 동안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이미영이 슬픈 표정을 지었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있었어. 기억을 잃은 채로 8년을 보냈지. 최근에서야 기억이 돌아왔어. 한민수가 자책하며 말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정성우가 갑자기 권총을 꺼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군. 그럼 여기서 정리하자.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혜원이가 정성우를 보며 소리쳤다. 안 돼요. 정성우가 권총을 겨누는 순간 갑자기 한옥문이 벌컥 열렸다. 60대 여성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랐다. 순자 이모. 한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김순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정성우를 바라봤다. 정성우, 아직도 그런 조잡한 방법을 쓰고 있어? 정성우이 김순자를 보고 당황했다. 김순자 여사, 어떻게 여기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김순자가 웃었다. 8년 동안 내가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잊었나? 이미영이 김순자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 순자 언니, 설마. 김순자가 이미영을 차갑게 바라봤다. 이미영, 내가 살아있다니 정말 놀랍네. 혜원이는 김순자를 보는 순간 무서운 느낌을 받았다. 할머니, 무서워요. 한민수가 혼란스러워했다. 순자 이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김순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민수야, 아직도 모르겠어? 8년 전 그 일을 누가 계획했는지. 박민지가 깨달았다. 설마. 김순자 여사가. 맞아. 모든 일의 진짜 배우는 바로 나야. 김순자가 당당하게 인정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한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순자 이모. 왜요? 왜 그런 일을? 김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냐고? 민수는 원래 내 것이었어. 이미영이 김순자의 진심을 깨달았다. 순자 언니, 설마 질투 때문에. 질투? 김순자가 히스테리적으로 웃었다. 30년 동안 민수를 사랑했는데 내가 나타나서 모든 걸 빼앗아갔어. 혜원이가 무서워하며 이미영 뒤로 숨었다. 엄마, 저 할머니 왜 그래요? 김순자가 혜원이를 보며 말했다. 저 아이만 없었다면, 저 아이와 너만 없었다면 민수는 나와 결혼했을 거야. 한민수가 경악했다. 순자 이모, 그래서 내 가족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다 내가 했어. 김순자가 모든 것을 고백했다. 정성우는 그냥 내 명령을 따른 것뿐이야. 정성우가 당황하며 변명했다. 여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김순자가 정성우를 노려봤다. 닥쳐. 내가 무능해서 8년이나 걸린 거잖아. 윤석만이 김순자를 바라보며 관상을 살펴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질투와 원망, 그리고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은아가 김순자에게 말했다. 순자야, 아무리 그래도 아이에게까지 손을 대려고 하다니. 당신도 나서지 마. 김순자가 이은아에게 소리쳤다. 당신도 이미영 편이었잖아. 이미영이 혜원이를 보호하며 김순자에게 말했다. 순자 언니, 이제 그만해요. 혜원이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김순자가 혜원이를 노려봤다. 저 아이가 있는 한민수는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어. 바로 그때 혜원이가 김순자에게 다가갔다. 모든 사람이 놀랐다. 할머니는 정말 불행하신 것 같아요. 혜원이가 순수한 눈으로 김순자를 바라봤다. 김순자가 혜원이의 말에 당황했다. 뭐라고?
할머니 얼굴에 깊은 슬픔이 보여요. 오랫동안 혼자 아프셨구나. 혜원이가 김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다. 김순자가 혜원이의 손을 뿌리쳤다. 건드리지 마. 하지만 혜원이의 순수한 마음이 김순자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김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혜원이의 순수한 마음에 김순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의 말재주에 넘어갈 줄 알아? 순자야, 이제 그만해. 한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김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렇게 잘라 말하는 거야? 30년 동안 내 곁에서 모든 걸 도와준 나를. 순자 이모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은 달라요. 한민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이미영이 혜원이를 보호하며 김순자에게 말했다. 순자 언니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요? 김순자가 비웃었다. 나는 강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가져야 할 것을 가지려고 했을 뿐이야. 정성우가 기회를 노려 다시 권총을 들었다. 여사님,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혜원이가 모든 사람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만해요. 모두 그만. 모든 사람이 혜원이를 바라봤다. 작은 12살 소녀가 어른들의 갈등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할머니, 아저씨, 민지 언니, 이은아 할머니, 윤성만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 엄마. 혜원이가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다. 저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혜원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민수가 급하게 말했다. 혜원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빠. 혜원이가 고개를 저었다. 만약 제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영이 혜원이를 안으려 했지만 혜원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8년 동안 저는 태준 오빠와 함께 정말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어요. 혜원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 윤성만 할아버지를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박민지 언니도 저를 지켜주려고 했고요. 혜원이가 김순자를 바라봤다. 순자 할머니가 30년 동안 아빠를 사랑했다는 것도 이해해요. 김순자가 혜원이의 말에 놀랐다. 뭐라고? 할머니는 진짜 사랑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혜원이가 순수하게 말했다. 김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너 같은 아이가. 저는 선택할래요. 혜원이가 결심한 듯 말했다. 아빠, 엄마와 함께 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계속 이런 위험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한민수가 급하게 말했다. 혜원아, 무슨 소리야? 저는 윤성만 할아버지와 태준 오빠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혜원이가 당당하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의 딸이라는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혜원이가 김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순자 할머니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면요. 김순자가 혜원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런 아이를 내가. 정성우가 당황하며 말했다. 여사님, 계획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더 이상 정성우의 말을 듣지 않았다. 혜원이의 순수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혜원아.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김순자가 혜원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정성우가 초조해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사님,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성우가 김순자를 재촉했다. 하지만 김순자는 혜원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30년 동안 품어온 증오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사 같구나. 혜원이가 김순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행복? 김순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나에게 행복이 뭐가 있겠어?
할머니께서 30년 동안 아빠를 사랑하셨다면 분명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혜원이가 진심으로 말했다. 윤석만이 혜원이를 보며 감탄했다. 이 아이는 정말 타고난 지도자구나. 이미영도 딸의 모습에 감동했다. 혜원이가 이렇게 컸구나. 박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8년 전 내가 지키려고 했던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 김순자가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나는 뭘 한 거지? 정성우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른 수를 썼다. 모두 움직이지 마.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어. 정성우가 혜원이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또 열렸다. 태준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혜원아. 태준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혜원이가 태준을 보고 기뻐했다. 오빠, 어떻게 여기를? 윤석만 할아버지가 주소를 알려주셨어. 혜원아, 괜찮아? 태준이 혜원이에게 달려왔다. 정성우가 태준을 보고 짜증을 냈다. 방해만 하는군. 태준이 정성우를 보며 혜원이를 보호했다. 혜원이에게 손대지 마. 오빠 괜찮아요.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혜원이가 태준을 안심시켰다. 태준이 상황을 파악하고 혜원이에게 말했다. 혜원아, 내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거 사실이야? 네, 오빠. 하지만 저는 오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혜원이가 태준의 손을 잡았다. 한민수가 태준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동안 내 딸을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준이 한민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혜원이는 저에게도 소중한 가족입니다. 김순자가 태준과 혜원이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이은아가 김순자에게 다가갔다. 순자야,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김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정성우를 바라봤다. 정성우,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하자. 정성우가 당황했다. 여사님, 지금까지 한 일이 헛수고가 됩니다. 헛수고라면 헛수고지. 김순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이제 그만할래. 정성우가 절망하며 권총을 들었다. 그럼 내가 직접 끝내겠어. 바로 그때 혜원이가 정성우 앞에 당당히 섰다. 안 돼요. 혜원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다. 혜원이가 정성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성우가 당황했다. 뭐라고? 아저씨 얼굴에 깊은 어둠이 보여요. 아저씨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혜원이가 관상을 보며 말했다. 정성우의 손이 떨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순자 할머니는 사랑 때문에 잘못했지만 아저씨는 뭘 원하세요? 혜원이가 순수하게 물었다. 정성우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김순자가 일어서서 말했다. 정성우, 너는 권력을 원했던 거지. 여사님. 정성우가 당황했다. 나는 사랑 때문에 미쳤지만 너는 욕심 때문에 미쳤어. 김순자가 정성우를 냉정하게 바라봤다. 혜원이가 정성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아저씨, 나쁜 일을 그만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정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 정성우가 권총을 내려놓았다. 태준이 혜원이를 안으며 말했다. 혜원아, 정말 대단해. 윤석만이 혜원이를 보며 감탄했다. 천자의 상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한민수가 혜원이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혜원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 혜원이가 한민수를 바라봤다. 내가 원한다면 태준이와 윤석만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좋아. 하지만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한민수가 약속했다. 이미영도 혜원이에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김순자가 혜원이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혜원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혜원이가 김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행복하세요. 김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혜원이를 안았다. 고마워, 내 천사야. 정성우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에게 사죄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박민지가 정성우에게 말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좋겠어요. 모든 갈등이 혜원이의 순수함으로 인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한옥 안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자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다. 혜원이는 모든 어른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저는 혜원이가 입을 열었다.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한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혜원아, 무슨 뜻이야? 아빠 엄마와도 시간을 보내고 싶고 태준 오빠, 윤성만 할아버지와도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이은아 할머니, 박민지 언니, 심지어 순자 할머니와도요. 혜원이가 환하게 웃었다. 이미영이 감동하며 말했다. 혜원아, 그럴 수 있을까? 윤성만이 혜원이의 생각을 이해했다. 아이는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혜원아, 하지만 내가 대통령의 딸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어. 혜원이가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제가 관상을 볼 수 있잖아요. 위험한 사람들은 미리 알 수 있어요. 박민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가 혜원이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요. 민지 언니 혼자서는 힘들어요. 혜원이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면 돼요. 김순자가 혜원이에게 다가와 말했다. 혜원아, 할머니가 앞으로 너를 지켜줄게. 30년 동안 잘못된 사랑을 했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을 배우고 싶어. 정성우도 진심으로 말했다. 저도 혜원이를 보호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 잘못을 속죄하는 의미로. 한민수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혜원이의 가족이 되는 건가요? 혜원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면 정말 큰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이은아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할머니도 오랫동안 외로웠는데. 윤성만이 혜원이를 보며 말했다. 혜원아, 그럼 관상 공부는 계속할 거지? 당연하죠,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관상쟁이가 될 거예요. 혜원이가 신나게 대답했다.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학교는 어떻게 해? 한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아빠가 해결해 줄게. 혜원이가 원하는 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미영이 혜원이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딸이 정말 현명하구나. 엄마보다 훨씬 똑똑해. 혜원이가 이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그럼 엄마도 우리와 함께 살 거예요? 물론이지. 엄마는 8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거든. 이미영이 눈물을 흘렸다. 박민지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 정말 이상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혜원이가 웃으며 말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에요. 김순자가 혜원이에게 말했다. 혜원아, 할머니가 하나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나쁜 일 하지 않을게. 정성우도 다짐했다. 저도 혜원이를 보며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성만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60년 관상을 봐왔지만 이런 기적은 처음 보는군요. 한민수가 혜원이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혜원아, 아빠가 약속할게. 너의 선택을 항상 존중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혜원이가 한민수를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저도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태준이 감동하며 말했다. 혜원아, 오빠도 계속 너의 진짜 오빠가 될게. 당연하죠. 오빠는 제 첫 번째 가족이에요. 혜원이가 태준을 안았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8년간의 아픔과 갈등이 혜원이의 순수함으로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따뜻한 봄날 한강공원에서는 특별한 가족 피크닉이 열리고 있었다. 혜원이를 중심으로 한 대 가족이 모두 모인 것이다. 할아버지, 저 아주머니 관상 좀 봐주세요.
13살이 된 혜원이가 윤석만에게 돋보기를 건네며 말했다. 윤석만이 웃으며 혜원이를 바라봤다. 우리 혜원이가 이제 스승을 뛰어넘으려고 하는구나. 한쪽에서는 태준이 대학교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다. 한민수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진학한 것이다. 태준 오빠 공부하다가 눈 아프면 쉬어요. 혜원이가 태준에게 물병을 가져다 주었다. 고마워, 혜원아. 오빠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너 도와줄게. 태준이 혜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미영과 한민수는 나란히 앉아서 혜원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1년 동안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온 두 사람이었다. 여보, 혜원이가 정말 많이 컸죠? 이미영이 한민수에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줄 몰랐어요. 한민수가 뿌듯해했다. 이은하는 김순자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1년 전 원수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순자야, 이 김밥 어때? 이은하가 김순자에게 물었다. 완벽해요, 언니. 혜원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김순자가 환하게 웃었다. 박민지는 혜원이 곁에서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도 혜원이의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혜원아,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박민지가 물었다. 네. 친구들이 제 관상 실력에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도 신기해 하셨고요. 혜원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성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혜원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다. 정성우 아저씨도 와서 함께 드세요. 혜원이가 정성우를 불렀다. 아니에요, 공주님. 저는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정성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공주님이 아니라 혜원이에요. 혜원이가 웃으며 정성우에게 김밥을 가져다 주었다. 윤석만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구나. 혜원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모든 사람 앞에 섰다. 모두 잠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혜원이를 바라봤다. 1년 전에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누군지도 몰랐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도 몰랐어요. 혜원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가족이 있거든요. 혜원이가 환하게 웃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혜원이가 당당하게 선언했다. 한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혜원아, 정말? 네. 하지만 아빠처럼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윤석만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혜원이가 꿈을 이야기했다. 윤석만이 감동하며 말했다. 우리 혜원이가 정말 훌륭한 꿈을 가지고 있구나. 태준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혜원아, 오빠가 응원할게.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혜원이에게 박수를 보냈다. 혜원이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 모두 제 내각이 되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김순자가 혜원이에게 말했다. 혜원아, 할머니가 너의 첫 번째 지지자가 될게. 저도 공주님, 아니, 미래의 대통령님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정성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박민지가 혜원이에게 경례를 했다. 미래의 대통령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혜원이의 대통령 선언 이후 모든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가에서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다. 혜원아, 대통령이 되려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해. 한민수가 아빠로서 조언했다. 알아요, 아빠.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혜원이가 윤석만을 바라봤다. 관상 공부도 계속할 거예요. 윤석만이 고개를 끄덕였다. 관상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이야. 대통령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이지. 이미영이 혜원이에게 말했다. 혜원아, 엄마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 뭐예요, 엄마?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든 가족이 모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우리 모두 서로 안부도 확인하고. 이미영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혜원이가 신나게 대답했다. 태준이 혜원이에게 말했다. 혜원아, 그럼 오빠가 너의 첫 번째 참모가 될게. 대학에서 정치학도 공부하고 있거든. 정말요? 고마워요, 오빠. 혜원이가 태준을 안았다. 박민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혜원이, 나는 너의 보안 담당자가 될게.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이은아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너의 인생 상담사가 될게. 할머니가 살아온 경험을 모두 알려줄게. 김순자도 끼어들었다. 나는 너의 마음 치료사가 될게.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정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는 경험이 많아서요. 혜원이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윤성만이 혜원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혜원아, 기억해라. 진짜 리더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지. 네, 할아버지.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혜원이가 환하게 웃었다. 한민수가 혜원이에게 말했다. 혜원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줄게. 뭐예요, 아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분명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야. 한민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혜원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저는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거예요. 태양이 완전히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혜원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하늘의 별들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자요. 혜원이가 시처럼 말했다. 모든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윤성만이 혜원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운명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이 아이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혜원이는 단순히 대통령의 딸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모든 가족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들었다. 혜원이가 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약속해요. 우리는 평생 가족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민이 우리처럼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속해. 라고 함께 외쳤다. 그 순간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약속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대통령님, 다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다. 책상에 앉아있던 33살의 한혜원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다. 어린 시절의 천진함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성숙한 리더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 관상 봉사활동이 있죠? 혜원이가 물었다. 네, 대통령님. 윤성만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일정입니다. 비서가 대답했다. 혜원이가 미소를 지었다. 80살이 된 윤성만과 함께하는 관상 봉사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참, 오늘 저녁에는 가족 모임이 있어요.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혜원이가 당부했다. 네, 이미 일정을 비워두었습니다. 비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다. 이제는 혜원이의 비서실장이 된 그였다. 혜원아, 오늘 국정감사에서 내 정책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어. 태준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요? 모든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이요? 혜원이가 기뻐했다. 응, 모든 의원들이 내 진심을 느꼈나 봐. 태준이 자랑스러워했다. 혜원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여전히 매주 토요일 가족 모임이 열렸다. 20년이 지났지만 모든 가족이 건재했다. 이미영과 한민수는 이제 화목한 노부부가 되어 있었고 이은하와 김순자는 자매 같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박민지는 경호처장이 되어 여전히 혜원이를 지키고 있었고 정성우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회봉사에 헌신하고 있었다. 혜원아, 정말 자랑스럽다. 윤석만이 혜원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관상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혜원이가 고마워했다. 아니야, 그건 내가 가진 천자의 상 때문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이지. 윤석만이 혜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60년 관상을 봐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진짜 천자의 상은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혜원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천자가 되었다. 혜원이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다. 20년 전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설마 이런 날이 올 줄 아셨나요? 윤석만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구나. 혜원이가 윤석만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고맙긴 나야말로 혜원이 덕분에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았어. 윤석만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태준이 혜원이에게 말했다. 혜원아, 기억나? 20년 전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 때 모두 깜짝 놀랐잖아. 그때는 정말 어린 꿈이었는데 이렇게 현실이 될 줄 몰랐어요. 혜원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영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혜원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대통령이 된 것보다 좋은 사람으로 자란 게 더 자랑스럽다. 한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혜원이는 권력을 가졌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 그게 진짜 리더야. 김순자가 혜원이에게 다가와 말했다. 혜원아, 할머니가 20년 전 너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는데 너는 할머니를 용서해줬지. 순자 할머니, 그 일은 잊어버려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용서의 힘을 배웠어요. 혜원이가 김순자의 손을 잡았다. 박민지가 감동하며 말했다. 혜원아, 20년 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민지 언니도 특별해요. 언니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혜원이가 고마워했다. 정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통령님, 저는 아직도 20년 전 일이 죄송합니다. 혜원이가 정성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성우 아저씨는 이미 충분히 속죄하셨어요. 이제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이은하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신기하네요. 20년 전에는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가족이 되다니. 혜원이가 일어서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혜원이를 바라봤다. 바로 이 가족이에요.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준 거예요. 혜원이가 환하게 웃었다. 윤석만이 혜원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혜원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관상을 하나 봐줄까? 네, 할아버지. 윤석만이 혜원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혜원이의 관상을 보니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 같구나. 그리고요? 그리고 너의 주변에는 항상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윤석만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혜원이가 모든 가족을 안으며 말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창밖으로 불꽃놀이가 터졌다. 혜원이 대통령의 5주년을 축하하는 국민들의 마음이었다. 모든 가족이 창가로 모여서 불꽃놀이를 바라봤다. 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진짜 기적은 혜원이가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된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 기적은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혜원이가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할아버지,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행복한 가족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 불꽃이 터지고 하늘의 별들이 다시 나타났다. 20년 전 그날 밤처럼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혜원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하늘. 저에게 이런 멋진 가족을 주셔서. 하늘이 정한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운명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혜원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으로 이끌어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다. 이것이 바로 진짜 천자의 상이다. 60년 관상쟁이가 길거리 소녀를 보고 자빠진 이유. 그것은 단순히 천자의 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가진 순수한 마음과 사랑의 힘 때문이었죠. 여러분도 혜원이처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시고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혜원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